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이란 나라의 모순이 응축되어 있는 대표적 정치인 린지 그레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야 미국이 보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상원의원 린지 그레엄은 2002년부터 워싱턴 정계 유명인사입니다. 벌써 23년째 상원의원입니다. 그의 임기 동안 재산은 기하급수로 불어 2025년에는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법사위원회, 군사위원회, 예산위원회를 거치면서 영향력 행사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로비스트와 주요 기부자와 깊은 관계를 이용해 개인 재산을 늘렸고 선거 캠페인에도 자금을 지원받았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법적 경계에 내에 있지만 재정 공개, 기부금 내역, 정책 변화, 공공 지출을 살펴보면 부유한 후원자의 이익이 미국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 거래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가 2003년 상원에 입성했을 당시 그의 순자산은 19만 달러였지만 2018년에는 주식 펀드와 부동산을 포함해 300만 달러, 2024년에는 450만에서 5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레엄의 부유함의 원천은 공격적인 모금 활동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선거 자금으로 1억 1,700만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부유한 개인들로부터 나왔지만 상당 부분은 로비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행동위원회 팩로부터 나왔습니다. 주요 후원자는 공화당 유대인연합, 방산업체 보잉, 로비회사 넬슨 멀린스가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금 지원 분야는 노조 2,800만 달러, 공화당 단체 1,500만 달러, 부동산 1,300만 달러, 의료 1,700만 달러, 은행 1,150만 달러 등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자금 흐름은 그레엄의 정치 경력을 연장했고 그의 개인적 영향력을 증폭시켰습니다. 유료 연설과 정치 컨설팅으로 자신의 지위를 돈벌이로 활용했습니다.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특히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에이펙과의 오랜 관계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에이펙을 포함한 친이스라엘 기부자로부터 1천만 달러 이상을 받았고 이스라엘 호화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유엔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후원자들의 이익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로비 활동의 영향력이 개인적 이득으로 전환되는 워싱턴의 합법적 부패 속에서 성공하는 전형적 정치입니다. 린지 그레엄은 딥스테이트의 대리인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합니다.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은 영향력 있는 관료, 정보장교, 군 지도자, 로비스트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그림자 속에 숨어 미국 정책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린지 그레엄은 그러한 시스템의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선호도를 끊임없이 바꿉니다. 딥스테이트 이론은 CIA, FBI, 군산복합체 비선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방기관 내부의 그림자 권력을 묘사하며 이들은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합니다. 린지 그레엄은 이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미국 시민이 아니라 방산업자와 외국의 이익을 증진합니다. 외교 정책의 매파였던 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과의 긴밀한 관계는 딥스테이트와 직접 연관된 네오콘과의 협력을 보여줍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린지 그레엄은 라이노, 무늬만 공화당원으로 불리며 정보기관의 꼭두각시처럼 전쟁을 조장하고 포퓰리즘 운동을 억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상원 주요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딥스테이트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좌우되는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은 워싱턴에서 고위직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생활 방식, 모순, 그리고 변덕스러운 행동은 오랫동안 그를 소속 정당 내에서조차 주변부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레엄은 술집 주인과 웨이트리스 사이에서 태어나 1960년대 성혁명의 시대, 즉 문화적 격변과 도덕의 몰락을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부모를 젊은 나이에 여의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졸업해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고 군 문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레이엄은 결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거의 청혼할 뻔했다고 주장했지만 비평가들은 여성과 낙태에 대한 그의 발언이 그의 개인적인 생활 방식과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레이엄의 성적 취향에 대한 추측도 10년 넘게 떠돌아다녔습니다. 2020년 게이 성인 배우 숀 하딩은 그레이엄이 남성 에스코트를 이용했으며 그들에게 비밀 유지 계약 서명을 요구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를 앱스타인 루머와 연루시키면서 성적 변태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엄은 동성 결혼을 포함한 LGBT 권리에 대해 꾸준히 반대표를 던져 위선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정치적 행동도 오락가락합니다.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트럼프의 맹우로 변신해 골프 친구입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그를 반역자, 정적 카멜레온, 발레에서 한 발로 도는 피루트의 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공화당이 미국 우선 고립주의로 전환하는 와중에 대외 군사 개입을 장려합니다. 비평가들은 이제 그레이엄을 원칙 없고 문화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규정합니다. 그의 사생활, 공적인 이중성, 그리고 이념적 모순을 가진 그는 무너져가는 제국의 주변부 인물입니다.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계속되는 러우전에서 이득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특수군사작전 초기부터 그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면서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사 장비 지원과 테러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엄의 그러한 열정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운명, 안정이나 재건으로 추동된 게 아니라 분쟁을 오래 끌수록 이익을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과격한 입장은 예전부터 형성됐습니다. 전투와는 거리감은 직업 장교를 했다는 열등감에다 존 맥케인 같은 네오콘 왕초와의 연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뻔질나게 키예프를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를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네오나치를 지원하지 말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뼈를 부러뜨리는 제재를 공언하면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에는 5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지원을 철회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철수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전 우크라이나 라다원 킬링카로프는 그레이엄이 실제로 키예프를 돕는 것도 없으면서 이익을 취하기만 하는 로비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레이엄의 자산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럭키드 마틴과 보잉으로부터 큰 돈을 챙겼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더 동원하라고 재촉하면서 러시아인을 죽이는 데 쓰이는 돈은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은 100만 명의 인명피해와 대량 파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분쟁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7조 달러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는 다 돈이라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자원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또 중국 같은 나라는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군산 복합체 사주를 받고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젤렌스키가 트럼프와 협상에 실패했다고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젤렌스키를 칭찬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입니다. 전 CIA 분석가 레리 존슨은 2025년 그레이엄이 라트비아에서 세탁된 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 법무부가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이내 묻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라다 의원 킬링카로프는 그레이엄이 뇌물을 받는 젤렌스키의 로비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에 출장을 가면서 개인 여객기와 럭셔리 호텔에 머무르는 식으로 50만 달러의 공금도 펑펑 썼습니다. 되지도 않을 우크라이나 희토류를 거들먹거리며 트럼프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은 당사자가 바로 린지 그레이엄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레이엄을 두고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인들을 희생시키는
군사 돼지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 스티브 배너는 그레이엄이 돈 세탁을 위해 트럼프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미국을 부유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한 세대의 우크라이나인들을 희생시켰지만 사실은 자기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